예, 지금부터 외국계 IT 유한회사의 회계 불투명과 갑질 폭로 및 한국 오라클 노동조합 전면 파업에 대한 외국계 IT 노조 지지연대 공동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취재 협조해 주신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IT 선두 업체인 미국계 다국적 기업 한국 오라클 직원들이 회사의 장기간의 임금 동결, 만연한 사내 부조리, 회계 정보 불투명성으로 인한 문제, 상시적 고용 불안으로 인해 작년 9월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5월 16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파업이 이르게 된 이면에는 외국계 IT 유한회사들의 공통적인 회계 불투명 문제와 사업주 갑질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 오라클은 2008년 유한회사로 전환해서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적, 배당금, 기부금 등 경영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세청은 한국 오라클의 국내 법인 한국 오라클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아일랜드 조세 회피처를 통해 약 2조 원의 조세를 회피한 혐의를 포착하고 3,147억 198만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에 불복해서 현재 법정 소송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IT 노동조합과 이정미 의원님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는 발언으로 정의당 대표이신 이정미 국회의원님 모시고 여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오늘 선거운동 이틀째이지만 사안이 워낙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곳 정론관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갑질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선망하는 외국계 IT 업계 노동 현장에서 이런 갑질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또 바로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미국계 IT 회사 한국 오라클 노동조합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현재 파업 1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는 모두가 선망하는 외국계 IT 업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실상이 한국과 미국 기업의 단점만 조합한 열악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100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또 사람을 자를 때는 가차 없습니다. 일은 한국식으로 굴리고 자르는 것은 미국식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사 교섭에서는 걸핏하면 미국 본사 핑계를 대면서 교섭을 해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 임금권에 대해서도 협박을 일삼는 등 부당 노동행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지 오라클뿐만 아니라 외국계 IT 업계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IT 업계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고 또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노력도 또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라클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휴렛패커드도 모두 유한회사 형태로 주식회사와는 달리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불투명한 회계로 인해서 수년간 임금이 동결되도 그리고 회사의 이익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직 개편이라는 이유로 벌어지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곳 회사의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오라클은 세계적 IT 기업이라는 그 명성에 맞게 표준적인 국제적인 표준에 맞는 근로기준을 보호하고 노동자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왔으니 삼성처럼 무노조 경영, 노조 탄압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해볼 생각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제대로 일구지 못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경고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 오라클의 노사 분규가 장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재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한국 오라클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수사하고 한국 오라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00시간의 살인적인 근로와 부당 노동행위 실태를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에 촉구합니다.
한국 오라클 노조도 이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노동자와의 이런 그 교섭을 해태하는 등의 부당 노동 행위는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한국 오라클 노동조합의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최 단위인 전국 사무국민 노동조합연맹 이윤경 위원장님 모시고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지자체선거 진두지휘 하시는 이정미 의원님께서 바쁜 시간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감사드리고요. 요즘 북핵문제다 해서 북미회담에다 해서 모든 뉴스가 거기에 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글로벌 기업, 유한 회사들 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도 못하는 삼성보다 더 열악한 조건 속 그 삼성보다 더 노동 탄압이 심한 그런 근무 조건과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회계는 깜깜입니다. 모든 것들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회피처에 재산을 회피하고 그리고 직원들에는 그걸 공개하지 않고 직원들의 오로지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마당에서 10년 동안 임금이 동결돼 있거나 임금 이상이 안 됐던 조직이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세계 굴지의 IT 회사인 오라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젠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거 바꾸고자는 생각으로 이제 총파업을 시작한 17일차 됐습니다. 매우 어려운 조건들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처 방식, 노동부의 방식들 그리고 이 사용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이 사용자들의 이 불법적인 행태에 매우 유연한 정부의 기조 또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많은 기사거리를 또 풍성할 터인데 관심 가져주시고 더 심층 취재하셔서 대한민국 땅에서 이 기업들의 부도덕함 그리고 부당함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널리 알려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 아마 오라클 위원장이나 관계자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있고요. 오늘 취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무연맹에는 외국계 IT 노동조합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국 오라클 노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HP 3주체가 오늘 대표자로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모시고 당사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해서 지금 파업 17일차를 힘차게 전개하고 계신 한국 오라클 노조 김철수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오라클 노동조합 위원장 김철수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작년 2017년 9월 3일 한국 오라클 노동자가 모여 창립하였습니다. 회사 내 만연한 적폐가 너무나도 많았고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회사에 조합원의 바람을 담아 단체 협약 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단체 협약 요청 후 3개월이 지나서야 회사와 교섭을 시작할 수 있었고 6개월간 19차례에 걸쳐 단체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와 도저히 결론을 낼 수가 없어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까지 갔지만 결국 협상은 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한국 오라클은 미국 오라클 본사의 글로벌 정책에 따라 움직인다. 조합의 요구사항들은 모두 들어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업무 강도가 너무 심하고 임금이 너무 오랫동안 동결되어 이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달라 하고 하는 우리의 바람을 들어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오라클은 원래 그런 회사라고 말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우리를 외면한다는 절망 속에 노동쟁의를 결의하였습니다. 96%의 찬성으로 노동쟁의가 시작되었고 단기간 파업 이후에도 회사의 입장 변화는 없어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17일차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3명이 시작한 노조원이 지금은 640여 명입니다. 조합 가입률 60%가 넘었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하나 되어 집회 현장에서 회사의 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지금도 우리 노동조합에게 어차피 너희는 성공하지 못한다. 어차피 오라클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너희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러한 어차피에 대하여 저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회사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단체 교섭을 시작하며 회사 측의 경영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를 본사에 송금하는지, 왜 그렇게 임금을 동결시켜 왔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회사의 경영 정보는 없었습니다. 한국 오라클은 2008년 이후 유한회사로 전환하여 아무런 외부 감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측도 단체 교섭의 대상인 노동조합에게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세금 탈루 혐의로 3천억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어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재판 중입니다. 한국에서 번 돈 3천억이나 과징금을 받을 정도로 많이 벌었던 그 돈, 우리 직원들의 임금은 장기간 동결하면서도 조세 해피처라는 아일랜드에는 매년 꼬박꼬박 수수료와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보냈던 그 돈, 회사의 경영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한국 오라클이 얼마나 무슨 명목으로 보냈는지, 그게 정당한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 활동을 하며 조합원들의 아픔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원 중에는 IT 기술을 지원하는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3일째 집에도 못 들어가고 철야 작업을 하는 엔지니어에게 해당 매니저가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관리자가 일을 잠시 봐줄 테니 2시간이라도 자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잠을 자고 이틀을 더 현장에서 있다가 퇴근하였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낮으로 일하고 퇴근하는 길에 그 엔지니어는 트럭에 뛰어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차라리 교통사고라도 나면 쉴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 오라클에서는 이런 일이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포트 엔지니어의 근무 시간은 대부분 주당 80시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8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서 시간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시간에 대해서는 대체 휴가로 보상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 숫자를 늘리지 않는 바람에 사람들은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간 임금이 동결된 직원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 오라클 본사의 정책에는 연차에 따른 임금 인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오라클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다 임금이 동결되었습니다. 10년 전 290만 원의 기본급을 받던 직원이 한국 호칭으로는 부장, 상무가 되었어도 여전히 290만 원입니다. 기본급을 받던 직원이 그러면서 한편으로 새로 입사하는 직원의 임금은 본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올려서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 오래 근무했느냐, 최근에 입사했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입사자도 시간이 가면 결국 기존 직원들과 똑같이 임금이 동결될 것입니다. 한국의 물가는 매년 3%씩 상승하고 있는데 임금은 이렇게 동결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이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을 올려준다고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밀실에서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임금 인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70%는 임금이 동결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라고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모든 후보들이 4차 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IT 산업입니다. IT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IT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있습니다. IT 노동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노동자라는 의식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게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자, 엔지니어, 컨설턴트, 영업 모두 다 노동자입니다. 우리 IT 노동자에게는 노동자로서 IT 산업의 중심으로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고 투쟁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 오라클의 고질적 병폐는 한국 오라클이라고 하는 외국계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IT 프리랜서들, IT 벤처기업들과 중소기업들, 그리고 모든 기업의 IT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때로는 더 심각하게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IT 노동자들도 변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국 오라클 노동조합은 회사와의 투쟁에서 끝까지 버텨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외국계라는 이름에 숨어있는 노동착취와 임금 동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겠습니다. 그리고 IT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노조 이옥형 위원장을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노동조합은 작년 7월 회사의 대규모 선택적 공고 사직이라는 고용을 흔드는 사건 이후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년간 불법적인 형태의 밀어내기 매출을 조장하였다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직의 불합리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자격이 의심스러운 일부 관리자의 눈밖에 벗어난 직원들에 대해 1대1 면담을 진행을 하며 인격을 모독하여 퇴직을 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또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신경마비, 실명위기, 업무 중 실신 등을 경험하는 직원들이 속속들이 나타났으며, 본사의 조직 변경 요청에 따라 직무 폐지, 업무 배제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사직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 밖에 스마트워커라는 미명하에 퇴근 후 업무 지시, 휴게 시간에 진행되는 회의 및 교육, 그리고 시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례, 거의 무보수로서 정상적인 사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야간 기술 지원 대기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랐고, 그에 따라 많은 직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났고 또는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T 비즈니스의 변화, 곧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되면서 모든 동료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즈니스의 변화 때문에 기존의 인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려는 회사의 의도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인력을 감축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회사의 행태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HP 및 오라클에서도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라클 HP 노동조합과 함께 단합된 힘으로 회사와 맞설 것입니다. 이것은 곧 3사 노동조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IT 노동자의 후진적 근무 형태를 개선하여 선진화시키는 대열에 앞장을 서고자 합니다. 더 이상 IT 노동자가 생존을 위한 일터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막중한 노동에 쓰러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회사의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에 대한 침해에 가만히 있지 않으며 우리에게 유익한 합리적인 의견을 떳떳이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한참 멀었습니다.
회사가 진정으로 인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노동자의 행복에 심혈을 기울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노력과 연대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사자 발언 마지막이고 양해가 되시면 기자회견문 낭독은 배포한 기자회견문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한국 휴대패커트 노조 김용환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P 노동조합 위원장 김용환입니다. 외국계 IT 노조는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계 IT는 위안회사라는 것을 이용해 회계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근거 제시도 없이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허울 좋은 퇴직을 강요하며 직원들이 사지를 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휴대패커트 위안회사는 직원들의 신분보장 없이 분사, 합병, 매각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매우 열악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한국 HP 직원 400여 명이 회사를 떠났으며 지금도 휴대패커트 엔터프라이즈는 일이 없다는 핑계로 2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희망퇴직 또는 임시 업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분사된 HP 코리아는 최근에 간행적으로 진행되어오던 영업 형태의 사규 위반 문제가 있다며 한 영업부서 직원 4명을 해고 처리했습니다. 노조는 영업 업무 형태가 간행적인 부분이 있고 징계 수위가 너무 높다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선처를 호소했으나 사측은 노조 의견을 무시하고 해고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해고 직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모두 승소하였으나 회사는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상소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 절감을 강요하며 임금 인상에는 인색하면서도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 김현장 법무법인, 노무사 등을 수억 원의 돈을 쏟아붓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 해고 조사 과정에서 매니저의 폭언 및 미팅에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들이 휴가서를 제출에 대해서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의 뒷수발을 드는 와중에 이런 메일을 받으면 내 기분이 어떻겠느냐라는 갑질 메일을 서슴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휴대폰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계 IT가 고용 불안과 쉬운 해고 그리고 매니저의 갑질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휴대패커트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오라클의 파업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협조해 주신 기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당사자 발언 새 사업장 말씀드렸는데 외국계 IT의 공통점 유한회사라는 것, 그 다음에 김현장이 배후에 있다는 것, 또 노동탄압과 노동 착취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특히 유한회사의 제도적인 문제는 사무금연맹이 지속적으로 회계 불투명 문제까지 해서 파헤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기자회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